안녕하세요. 후라노 지역은 제가 팜도미타 때도 사실 설명을 드렸던 곳인데, 하나가 더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다시 후라노를 찾게 되었습니다. 후라노에 있는 링구루 테라스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원래 후라노는 거의 팜도미타 때문에 많이 가는 곳이죠. 뭐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이런 허브, 꽃밭이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이 후라노 지역은 사실 많은 이런 리조트 시설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유명한 데가 후라노 그 뉴프린스 호텔이 좀 이렇게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뉴프린스 호텔의 약간 부대 시설의 성격을 갖는 곳이 바로 이 링구루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이 있고요. 호텔에서 이렇게 로비에서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쪽에 이렇게 하나 오두막에 이런 입구가 있게 되는데,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자연휴양림 같은 산책길이 있게 되고, 그 나무 데크 산책길의 옆에 조그만한 나무 오두막집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닝구루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닝구루는 이제 일본어로 닝그를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말한 단어고요. 그 작가 이제 쿠라모토 사토시의 저서 닝글에 나오는 약간 요정, 숲의 지혜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정이 사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 닝구루 테라스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닝구루 테라스는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이렇게 그 약간 그 아치시계 이렇게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무 데크길이 쭉 나오게 되고요. 각각 이렇게 오두막집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마치 산책하기 좋은 길, 자연휴양림을 걸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렇게 오두막에 잠깐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상점에서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뭐 쇼핑센터, 상점 이런 데는 되게 들어가기 싫은데, 이게 자연휴양림 안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보고 싶더라고요. 특히 이 링구루 테라스는 대부분 다 이 후라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거기서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수공예품을 팔게 되고요. 이 수공예품은 다른 데서도 하나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링구루 테라스에서만 살 수 있어서 굉장히 희소성이 높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 자연 휴양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상점이 결합됐다라는, 이렇게 기능과 산업이 결합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지만, 특히 그거에다가 일자리가 같이 창출될 수 있게 만들어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우리의 경우에 자연 휴양림 같은 데를 가면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공간은 산책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는 공간은 자는 공간, 뭐, 쇼핑하는 공간은 쇼핑하는 공간,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측면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공간에 대한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고 그걸 지구로 개발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활동이라는 게 꼭 그렇게 딱 심리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하고, 쇼핑하고 싶을 때 쇼핑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다가 쇼핑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볼거리가 있다면 훨씬 더 즐겁게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거리 같은데 여행을 갔을 때 도심에서 도보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걷는 것만이 아니라 걸으면서도 먹을 것들은 먹고 살 것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산속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뻤고요. 여기 컨셉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맞이할 때 굉장히 이렇게 뭐 밝게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여기는 들어가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그 수공예품 만들고만 있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냥 약간 수공예품을 만드는 공방 겸 이렇게 뭐 컨셉적으로 내가 팔 때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되게 좋았던 경험은요. 이게 자연휴양림을 이렇게 다 걷다 보면은 특히 후라노, 홋카이도 지역이 되게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위를 타게 돼요. 아무리 걸어도 여기가 산속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걷게 되면은 좀 추워지는데, 마지막 딱 끝에 가면은 커피 하우스라는 이제 커피 파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에 딱 들어가면요. 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그 음료의 향이 딱 나오게 되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야끼 미루쿠, 그러니까 구운 우유죠. 구운 우유를 딱 팔게 되는데요. 우유를 구웠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원래 우유라고 하는 거는 뭐 삶거나 했어야 되는데, 근데 딱 보면은 화덕에 구운 것 같이 이렇게 그을음도 있는 우유가 딱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추운 데서 딱 그런 그 구운 향과 불향과 우유를, 따뜻한 우유를 딱 마시면요. 굉장히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독특한 우유로 알려져 있고, 뭐 다른 데서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이렇게 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 닝구르 테라스는 잘 되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카피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만들 거, 2호점, 3호점을 만들 것 같은데, 여기서만 이런 수공예품, 뭐 야끼미루크를 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을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산업에 대한 결합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들이 매력적인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러한 어떤 상점들에 대한 모임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뭐 예술가, 수공예품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지역들, 예술촌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술촌만 쭉 모아놓고 이렇게 거기서 뭐 상점에서 뭐 공방 이용하고 사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다채롭게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것들 경관도 같이 결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걷고 사고 먹는 것들을 결합시킨다라는 측면들은 조금은 더 활동적인 부분에서 복합적인 활동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들 자체도요, 완전히 이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이 후라노 지역, 그리고 뭐 여기 바로 이 그 숲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나무나 솔방울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뭐 거부감이 좀 들지 않는, 뭐 대량으로 떼어오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도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게 숙소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냥 숙소에서 묵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행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여기가 뭐 여기 방문한다고 해서 돈 따로 입장료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렇게 코스에도 넣게도 하니까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닝구르 테라스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산업 간의 결합, 기능 간의 결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추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특히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결합,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산업과 산업 간의 결합도 중요하지만 공간적인 특성, 자연휴양림 같은 거니는 공간과 상점에 대한 공간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거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후라노 닝구르 테라스는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